대한민국의 살인자 유영철. 인트로. 2004년 여름, 대한민국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10개월간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 남자. 그는 대한민국의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각인시켰고 경찰의 전통적인 수사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자는 유영철의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고.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부. 악마의 탄생. 1970년 4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유영철. 그러나 그의 탄생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태어난 유영철. 어머니는 생활고에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고 본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유영철의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6살이 되던 해 유영철은 계모스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계모의 무차별적인 폭력. 어린 유영철은 매일 밤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애어른 같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 목을 비틀고 해부하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자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게 된 유영철. 겉으로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선도부 반장을 맡았지만 담배 피우는 선배를 무릎 꿇게 만들고 교사 대신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세운상가에서 불법 LP판을 훔치고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불법이니까 절도가 아니야. 육상선수를 꿈꾸던 유영철. 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좋지 않아 안양예술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생약으로 인한 불합격. 좌절한 유영철은 국제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8월 23일 18살의 유영철은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부. 범죄자의 길. 1991년부터 유영철은 수차례 절도죄로 교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1993년 마사지사 황 씨와 결혼했지만 몇 달 만에 다시 절도죄로 교도소행. 1994년 10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낮에는 웨딩숍 사진관에서 일하고 밤에는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불법 업소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1994년 11월 그의 둘째 형이 한강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1998년 공무원을 사칭하다 걸렸고 2000년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5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그의 아내였습니다. 2000년 12월 이혼. 최종 선고받은 형량은 3년 6개월. 유영철은 2003년 9월 11일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유영철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월간 조선에 연재된 정두영에 대한 기사. 그는 이 기사를 보며 범행 수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를 앞둔 유영철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에 복수하겠다. 3부. 첫 번째 살인. 2003년 9월 24일 출소한 지 겨우 13일 만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고급 저택.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모 씨와 부인이 저택에 있었습니다. 유영철은 담을 넘어 집에 침입했습니다. 손에는 5kg짜리 손망치가 들려 있었고 노부부는 망치로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살인 후 유영철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문이나 발자국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모두 닦아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대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잭나이프를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담을 넘어 들어간 유영철. 잠긴 현관문을 발로 차서 문고리를 부수고 잭나이프를 찾아 나왔습니다. 첫살인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4부 연쇄살인의 시작. 2003년 10월 9일 종로구 구기동 주차관리원 고모 씨의 집. 유영철은 고 씨의 아내, 어머니, 그리고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특히 2층에서 내려오던 아들의 목에 잭나이프를 들이대고 끌고 올라가 해머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두개골이 부서져 뇌가 빠져나올 정도로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총 34번의 타격. 2003년 10월 16일 강남구 삼성동 69세 유모 씨를 살해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연쇄살인을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구기동 사건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경찰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2003년 11월 18일 종로구 해화동 87세 김모 씨와 53세 파출부 배모 씨를 살해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금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생후 3개월 된 증손자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불에 둘러싸여 질식 직전까지 갔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건물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입고 걸어나가는 범인의 뒷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범인의 키는 168cm, 신고 있던 신발은 금강재화 버팔로 캐주얼화. 수배 전단이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유영철은 자신이 CCTV에 찍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그는 잠시 살인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5부 황학동의 비극. 2004년 4월 14일 서울 중구 황학동 도깨비시장. 노점상 안모 씨는 비아그라와 음란 CD를 판매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제 중 장남이었던 그는 가족 모두가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영업을 마치고 자신의 베스타 승합차로 향하던 안 씨.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은비법 위반,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겠습니다. 위조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들이밀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영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만 뺏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인 안 씨는 경찰서를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공공의 적을 보고 만든 위조 신분증. 그런데 영화에서는 위조를 막기 위해 실제와 다른 소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신 가짜 경찰이지? 안 씨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영철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두면 모든 것이 들통난다. 잭나이프로 안 씨의 얼굴과 머리, 목을 마구 찔렀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안 씨는 제대로 저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뒷좌석에 눕혔는데 안 씨가 발길질을 하며 저항했습니다. 유영철은 다시 잭나이프로 허벅지를 찌르고 해머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안 씨는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유영철은 수갑 자국을 없애기 위해 잭나이프로 두 손목을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중구 북성동 유조 차량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승합차 안에 신문지와 옷가지를 올려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연쇄 폭발을 유도하기 위해 유조 차량 사이에 주차시켰습니다. 절단된 두 손목은 월미도 방파제 바위 틈에 버렸습니다. 안 씨의 시신은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DNA 감식도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안 씨의 가족에게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2004년 11월 둘째 남동생이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고 동거하던 여자친구도 뒤따라 자살했습니다. 2005년 7월 막내 남동생도 자살했습니다. 홀로 남은 셋째 남동생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보고 겨우 삶의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한 명의 살인이 한 가족 전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6부 토막살인의 악몽.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마포구 신수동과 노고산동 오피스텔. 유영철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인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방 도우미와 마사지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위조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을 사칭했습니다. 샤워 좀 하고 오세요. 욕실로 들어간 여성들.
그리고 유영철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5kg짜리 해머가 들려 있었습니다. 머리를 가격해 기절시킨 후 거버사의 나이프로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시신을 16개에서 18개로 토막냈습니다. 유영철은 진술했습니다. 자른 머리에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묶어 벽면 휴지거리에 매달아 피를 다 빼냈습니다. 토막을 낼 때 소리가 날까봐 물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반젤리스의 칸퀘스트 오브 패러다이스를 틀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쇠톱을 사용했지만 점점 능숙해져서 칼만으로도 빠르게 토막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DNA 검사를 피하기 위해 11명의 피해자 중 단 1명과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모두 칼로 벗겨내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토막낸 시신은 검은 비닐로 싸서 서강대학교 도서관 뒷산과 봉원사 주변에 안매장했습니다. 지문이 남을까봐 시신을 묻은 후 비닐봉지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피해자 명단 3월 16일 전화방 도우미 23세 여성 목 졸라 살해. 4월에서 5월 전화방 도우미 20대에서 30대 여성 신원 불명. 5월 PC방에서 만난 25세 여성. 6월 2일 전화방 도우미 35세 여성. 6월 전화방 도우미 20대 후반 여성 신원 불명. 6월 9일 출장 마사지사 26세 여성. 6월 18일 전화방 도우미 27세 여성. 다른 여성을 불렀는데 대신 왔다가 살해당함. 6월 25일 출장 마사지사 28세 여성. 7월 2일 출장 마사지사 26세 여성. 과거 사귀던 여성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시신을 마구 훼손. 7월 9일 출장 마사지사 24세 여성. 7월 13일 출장 마사지사 27세 여성. 총 11명. 7부 체포. 2004년 7월 15일 특정 번호로 불러낸 마사지사들이 자꾸 실종됩니다. 출장 마사지 업주의 신고였습니다. 여러 업소의 업주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각기 다른 전화번호였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업소로 수렴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업주들은 유영철을 유인해서 결국 붙잡았습니다. 유영철이 체포됐을 때 마스크를 쓴 것은 업주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경찰은 유영철을 납치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불러낸 마사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영철은 대답했습니다.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바로 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체를 숨긴 장소를 알려주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던 유영철 순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11시간 만에 영등포역에서 붙잡혔습니다.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던 유영철. 김용화 수사부장이 직접 조사하자 4건의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는 2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인된 희생자는 20명이었습니다. 2005년 6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8부 에필로그. 2019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된 유영철의 근황. 교도소에서도 그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 누군지 몰라? 나야, 나 사이코야. 문 열어. 너 하나 죽여도 나는 어차피 사형이야. 한밤중에 난동을 부리고 교도관을 폭행하고 자해를 했습니다. 닭고기를 먹을 때는 제일 큰 부분만 골라 먹었습니다. 아, 뜨거운 물 좀 줘봐. 커피 한 잔 마시게. 교도관이 뜨거운 물을 끓여서 줄 정도였습니다. 표창원은 말했습니다. 여전히 유영철은 어떤 반성이나 후회, 참회를 전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유영철은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한 결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사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유영철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명의 희생자, 그리고 파괴된 수많은 가족들. 그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대중에게 각인시켰고
돈이 아닌 살인 자체가 목적인 연쇄살인이 한국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